안녕하세요, 널스맘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어떤 건지 객관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1년 이상 근무해본 간호사로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간호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 첫 번째로는요, 인력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다는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정형외과에서 15명, 혈액종양내과에서는 10명을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되고 나서 저희 병동은 6명에서 8명의 암 환자분들을 봅니다. 원래는 한 15명 정도의 간호사가 이제는 26명이 됐어요. 간호사 수가 증가하다 보니 응급상황 대처를 할 때는 더 많은 간호사분들이 한 번에 올 수 있다는 점과 환자를 조금 더 꼼꼼히 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설적인 측면에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선이 나왔어요. 환자분들이 생활하기에 조금 더 편리해지고 안전해지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점동 침대, 낙상 패드, 아니면은 어떠한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시설들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 가까운 곳에서 간호사가 볼 수 있도록 서브 스테이션이 여러 개 생겼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깔끔하고 최신 물물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발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거는 인력이 많다 보니 따라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환자들의 전인 간호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전에는 너무 바쁘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외치느라 바빴고, 환자들을 볼 때 보호자분들이 드신 양이나 소변분 양을 적어주는 그런 종이를 드렸어요, 보호자분들한테. 근데 보호자분들이 먹은 양, 소변분 양, 대변분 양 이런 걸 다 적어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보호자분들 중에서도 안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되고 보호자가 없다 보니 환자들의 식사량을 체크하고 음수량, 소변량을 조금 더 매 시간마다 체크하는 게 간호사의 업무가 되었고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 환자들한테 조금 더 식사를 격려할 수 있고, 이 환자가 먹는 양이 조금 부족하다면 보조적으로 마실 수 있는 영양제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은 영양제 주입 용도를 변경시킨다든지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환자분들을 더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의 소변량이나 소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면밀히 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겪는 거를 말하지 않아도 대변을 볼 수 있게끔 도와준다던가, 아니면은 소변량이 8시간 이상 안 나온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등 환자들한테 필요한 요구가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표현을 해요. 옛날에는 너무 많은 환자분들이 를 보다 보니까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거기가 아프세요? 네. 하지만 지금은 환자들의 통증에 더 즉각적으로 더 면밀하게 더 살피고, 그리고 통증 반응도 이전보다 더 세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되기 전에도 환자들의 통증은 세심하고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 게 간호사의 업무였지만, 사실상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벌써 지났어? 환자분한테 가서 환자분 아까 약 드셨잖아요. 지금 통증 좀 어떠세요? 또 그제서야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는 조금 더 환자분을 계속 보고 옆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들의 개인 위생에도 조금 더 철저히 보는 게 있어요. 일단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되면은 조무사님들이 세발을 해주시거든요. 세발이라고 하면은 머리 감겨주는 거나 씻겨주는 걸 하는데, 요즘은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일주일에 2번 이상씩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양치 같은 거나 식사 보조나 그런 거를 좀 해주다 보니까, 특히 저희는 암병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식도 쪽으로 암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먹는 양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봐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환자들의 안전에도 조금 더 장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호사가 옆에서 봐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건이 담긴 책자에 보면은 필수적으로 나이트 전담 간호사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과 다르게 나이트 전담 제도가 없었어요. 왜냐면 있었다가도 조금 두티가 제대로 좀 운영되기 힘든 점도 있고 해서 나이트 전담 제도가 생겼어요. 그렇고 나서 저희는 저희 병원에 한해서만 말씀드리자면은 한 달에 15일만 근무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15일, 16일 정도는 휴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직은 뭐 가정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이걸 나이트 전담을 선호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선생님이 있으신데, 선호하는 선생님들한테는 뭐 여행을 간다던가 이런 목적으로 나이트 전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좀 시간 활용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나이트 한번 하면은 그 몸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이거는 정말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나이트 전담을 하지 않고 나이트 전담 제도로 인해서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1년에 한 2달 정도는 나이트 전담을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단점들은요, 넘버링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직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들이거든요. 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생긴 지 3, 4개월까지는 정말 불만이 많았던 간호사 중에 한 명이에요. 왜 불만이 많았느냐? 환자분들의 인식 부족이었어요. 올라와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손을 움직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코베를 누르시면서, 아니 밑에서 여기 올라오면 간호사가 다 해준다고 했는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가활동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하는 걸 격려해드리고 할 수 없는 선에서 도와드리는 거지, 이렇게 모든 걸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지금 한 명의 간호사당 6명에서 8명의 환자를 보고 있고, 간호조무사님은 30명당 한 분 계십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요구를 하실 수 없는 곳입니다. 간호원 부채질 좀 해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환자분 지금 제가 부채질을 해주길 원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부채질 좀 해줘요. 너무 답답해. 환자분 식사도 혼자 스스로 하시는데 부채질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혹시 부채질을 원하시는 개인 1대1 간병 서비스를 원하시는 거라면 제가 간병인을 쓰실 수 있도록 다른 병실로 전시를 해드릴게요. 잠시만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병도 있잖아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지 않는 병동, 거기에 간병인 붙여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요구까지 해드릴 수 없는데 환자분들이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하는 거죠.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와라. 보호자분 오시는 시간에 사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병실을 벗어날 수 없는 간호사다. 그리고 그런 사사로운 요구는 해드릴 수가 없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하는 와중에도 저는 정말 내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되기 이전만 해도 이런 대우가 없이 그래도 간호사라는 게 전문직이라는 거에 자긍심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환자들이 간호사를 조금 더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그 사사로운 심부름꾼처럼 여기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원무과에도 연락을 했어요. 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는 병동의 간호사입니다. 제 환자분께서 원무과에서 올라가면 간호사가 모든 걸 다 해준다 라고 설명을 듣고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원무과에서 그렇게 설명했을 거라 믿지 않지만 한번 확인차 연락을 드립니다. 원무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자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설명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초기에는 원무과도 환자도 인식이 부족하고 간호사들은 갑작스러운 업무 환경 변화와 받지 않았던 환자들의 요구 상황을 접하고 나니 정말 다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재원기간이 2주라고 들었는데 장기 재원 환자들이 쫙 깔리고 다 걷지 못하고 자가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환자들이 다 기저귀를 차고 계시고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콜벨 누르는 것밖에 없는 환자분들이 하루에 기저귀를 9번 이상 가는데, 성인이에요. 성인 기저귀 가는 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저귀를 갈고 퇴근을 하고 나서 나는 오늘 환자를 전인 간호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환자들의 심부름꾼으로 전략한 건 아닐까. 기저귀 가는 거 그래 환자분들의 위생을 관리한다 뭐 어떤 측면이다
그래야 기저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환자들이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이것은 나에게 너무 강도 높은 일이다. 도저히 하기 힘들겠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1대1 간병인이 필요하신 분들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한두 티 8시간 근무할 때 환자분들이 한 명당 기저귀를 몇 번 가는 줄 아세요? 보통 8명을 본다고 치면은 10번, 최소 10번 이상의 기저귀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중증도 높은 환자들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몰릴지도 몰랐고 그 와중에 기저귀 가는 거 할 수 있어요. 응급 환자들, 중증도 환자들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아니, 이거는 서브 중환자실 만드는 거 아니냐. 중증도는 이렇게 높아서 이것저것 시술, 검사, 랩 교정 그리고 여러 수액과 교정할 게 이렇게 많은데 그 와중에 기저귀 교환, 식사 보조, 양치 이런 것까지 다 하라는 거는 이거는 간호사의 업무 과중이다. 이거 나는 정말 용납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증도 높은 환자들 와중에 가끔씩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불편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환자분들도 입원해 계셨어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이 병동 왜 이래요? 아니, 불과 몇 달 전만 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여기저기에서 왜 이렇게 환자들이 다 안 좋아요? 저 정말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안 좋은 환자들 사이에 제가 있는 거 저 못하겠어요. 저 일반 병실 갈게요 라고 해서 그나마 자가활동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일반 병동으로 전시를 가시고 또 일반 병동에 있던 중증도 높으면서 간병인이 1대1로 필요하나 금전적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이동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30명이 중증도가 너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분노했고 너무 화가 났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1년 1개월 동안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 중에서 하나가요. 장기 재원 환자를 막았습니다. 2주가 넘어가면은 장기 재원 환자들은 전시를 올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고 나서 다행히도 장기 재원 환자들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보호자분들이 잠깐 퇴원을 했다가 하루 집에 있고 재입원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간호사로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 난 너무 힘들다. 나는 기저귀를 갈러 온 건가? 사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되기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아직까지도 저희 병동에는 재원 일수가 40일이 넘어가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병원 측에 요구를 하고 수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변화되는 방향도 생겼어요.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환자분들은 항상 일반 병실로 옮겨달라. 나는 이렇게 중증은 높은 환자들이랑 같이 못 있겠어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혜택 받고 도움 받는데 저는 저 정도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저 일반 병실로 갈래요 하면서 가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과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변화해야 될 것은 환자들의 인식 점점 바뀌고는 있다고 하지만 더 바뀌어야 하고요. 그리고 재원 일수 확실하게 막아주세요. 14일 이후 재원 환자들 일반 병실로 가든 퇴원을 시키든 재원 일수 확실하게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6명에서 8명 환자 보는 거 좋아요. 간호 보조 인력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간호조무사님들 30명당 한 분 계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이 나누어져 있어요, 병원에서. 근데 조무사님들은 절대 간호사의 업무를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님들의 업무도 해요. 왜냐? 조무사님들이 환자 30명당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너무 바쁘시고 힘드시거든요. 그 와중에 조무사님들 안 계실 때 환자분한테 소변 보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죠. 간호사들은 조무사님 업무까지 다 해내야 되는 또 있어요. 조금 더 보조 인력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양치를 시키고 식사 보조하는 것 정도는
요양보호사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인력만 조금 더 충원돼도 6명에서 8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조금 더 체위 변경도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보조 인력을 조금 더 늘려주고 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광고가 나오는데 정말 간호사들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나오는 광고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광고도 좋지만 조금 더 환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포스터화 해줬으면 좋겠어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고 나서 행정적인 문제들이 생겨났거든요. 이제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상태를 조금 더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게 되게 복잡스럽더라고요. 중증도 분류에 대해서. 아니, 중증도 분류하는 기준이 왜 그렇게 자꾸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과도기라고 하지만 그 중증도 분류하는 기준이 자꾸 바뀌니까 간호사들도 업무에 좀 약간 혼돈도 있고 확실한 중증도 분류의 기준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 측면에서도 간호사의 부담이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선생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된 거에 대해서 불만도 많으셨는데 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불만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환자들을 조금 보잖아요, 이전보다. 옛날에는 10명에서 15명의 환자를 봤는데 이제는 6명에서 8명의 환자를 보거든요. 근데 몸은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더 환자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진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할래? 아니면은 그냥 옛날처럼 일반 병동에 그 간병인 분들이랑 보호자분 계시도록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되게 어렵긴 하거든요. 진짜 뭐가 더 나은지 진짜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인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그나마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시설이나 간호사 인력이 조금 충원된 게 있으니까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유지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간호사 수가 부족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장롱 면허가 많잖아요, 저희 간호사들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병원들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되려면은 지방에도 간호사들이 많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좀 간호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금 더 만들어서 지방에도 간호사들이 유치될 수 있게끔 조금 더 말도 안 되는 봉급 같은 거 하면서 3교대를 강요하지 마시고 봉급 좀 조금 올리고 그리고 복지를 조금 더 높인 상태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그러면은 간호사들도 어느 정도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소병원, 이런 지방병원에서도 국가적으로 약간 좀 보조를 해준다든지, 지금도 물론 보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보조를 더 해줘서 지방에도 간호사들이 갈 수 있게끔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영상은 전부 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지금 전국적으로 점점 느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 시점을 지나 조금 더 안정된 체제를 저는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만 이 정도로 줄일 거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